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 여러분들이 이 편안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에, 사례 202번째, 202번째 사례 유격 훈련 중 발생한 상해가 과연 공상 군경으로 해당되느냐, 아니면 재해 군경으로 해당되느냐, 이 두 가지를 재해 부상 군경으로 해당되느냐, 아니면 공상 군경으로 해당되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다룰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유격 훈련을 받다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재보상 군경으로밖에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유격 훈련 중 발생한 상해가 공상 군경으로 또 인용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고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준이라는 게 좀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 국가의 수호, 그다음에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딱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그리고 또는 국민의 생명, 그러니까 국가 수호 안전보장과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공상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재부상이다. 재부상 군경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각 판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심사하는 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유격훈련 때 다쳤는데 나는 왜 공상이 안 되는 거야? 왜 제 보상 보상 대상자밖에 안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게 그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께서 유격훈련 중 그 상의를 유격훈련 중 상의 발생을 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방송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제가 그 아래 자세한 설명, 이 판결 내용을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하단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다른 때 만약에 내가 유격 훈련 중에 다쳤는데 제 보상 군경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례를 활용하면 여러분께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의 구독 회원이 회원은 아니죠.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강을 된 구독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제 구독자가 됩니다. 자, 구독자가 되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면 제 이 방송 내용이 여러분께 한 2, 3초 정도 그 제목이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할 때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왜냐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유격 훈련 중 이제 그 상의를 입었어요. 상의를 입었는데요. 이 발목, 그러니까 왼쪽 발목 인대파열로 인해서 핀 고정술을 했어요. 인대 파열로 인해서
핀 고정수를 했는데 이거 전역을 하고 나서 이게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하니까 몇 개월이 걸려서 나왔는데 재해 보상 군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친구 하나는 공상공경 국가유공자 분명히 그분은 국민의 생명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 및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를 받았는데 자기는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은 보훈처에서 같은 내용인데 물론 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시간만 달리할 뿐이죠. 시간만 달리할 뿐인데 어떤 거는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해주고 또 어떤 거는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못하고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재해보상 공경으로 또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깁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물론 이 사건을 제가 수임해서 유격훈련 중 보상으로 그 공상을 받은 사람을 사실은 구제해 준 사례도 여러 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내가 유격훈련 중 만약에 상해를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거를 좀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물론 억지로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와 관련된 것이 있었을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은요. 오늘 유격훈련 중 어떤 분들은 아니 같이 유격훈련 받았는데 나는 왜 보훈 보상 대상자냐? 내가 아는 사람은 공상군경 받아서 국가용자인데 나는 재해 보상이냐? 라고 그 차등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실무자라도 그러겠어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도. 왜냐하면 유격훈련을 성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처음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해가 공상공경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격훈련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원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인은 유격을 받다가 일단은 상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공상공경으로 판결을 받은 사실을 엄연히 자기가 지인이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거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속상하고 왜 내 친구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똑같은 유격훈련이야. 이렇게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죠. 근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해서 이 내용을 살펴본데 서울고등법원은 또 어떻게 봤냐면요. 자,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해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항소법원에서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유격훈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판결문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붙여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제 방송을 본 사람은요, 큰 횡재를 한 거예요. 이런 판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심사를 할 때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해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지금 인정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 물론 똑같은 사안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다른 사항이죠. 그러니까 유격훈련 중 발생의 그 형태나 아니면 그 성질이나 또 그 상해처가 어딘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판결문을 붙여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지금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판결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했지만 지금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서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게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상고 기간에 대법원에 상고했다면 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확정 판결이 되었고 판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걸 활용을 또 잘해야 돼요. 자기가 여기는 이렇게 했다더라,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그렇게 항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활용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또 타 법원에서 이걸 내 손을 들어줄까 라는 어떻게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이거 갖다 붙여놓고 이건 됐는데 나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상의를 설명을 잘 해가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의가 발생했고 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아프고 이런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유격훈련 중 다쳤던 그 사항, 그러니까 유격훈련 중 내가 다쳤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상근은 인과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 행동과 나의 행동과 그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일단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보훈처에 신청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보훈처에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중앙행정심판, 공무총이 하나 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한 해서 해보고 또 안 됐을 때 이제 법원까지 가는 거지. 행정심판을 하면은 그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면 인치대만 들면 됩니다. 인치대가 뭡니까? 행정심판이나 제출한 인치대가 아니라 우편료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기면은 확정이 돼버립니다. 확정. 자,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보훈처, 그러니까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처의 상급기관입니다. 자,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하급기관에서 결정된 내용을 A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상급기관에 소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상급법원에서, 그러니까 상급법원이 아니죠.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보훈처의 상급기관에서 국무총리시니까 상급기관에서 지금 보훈처에서 행정 그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래 이래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면 이제 보훈처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항변 못한다고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급자가 상급자가 결정한 내용을 갖고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행정심판을 두고 모르니까 소송을 바로 갑니다. 소송 가면은 개인이 직접 할 수가 없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가 없는데, 자,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이겨도 그러면 이기면 또 다행이에요. 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상 손실만 나죠. 그러니까 저는 행정심판을 한번 중간에 끼워 넣어라 이거죠. 행정심판을 끼워 넣어서 행정심판을 활용을 해보고, 물론 행정심판 갖고도 이런 정도 내용 같으면 인용받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격훈련 중 내가 상의를 입었는데 내가 지금 공상 공경이 아니라 재부상 공경이다.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고등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잘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공상공경 판결. 이 판결문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판결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서 보통 보면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패소 판결. 그래서 승소 판결한 게 잘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건 고등법원이에요. 자, 항소법원에서 지금 승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활용 가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유격훈련 중 다친 사람이 내가 아직도 보훈보상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이거 재심을 한번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갖고 도저히 내가 해낼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그럼 저에게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상담 전화번호.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께 수임을 받아서 제가 행정심판,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 법원의 재판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재판할 때는 여러 뒤에서 어시스트 좀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직접 행정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소송 이전 단계까지는 제가 합니다. 자, 보훈청에서 보훈심사에서 결정된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단심. 네, 법원에서 하는 것은 뭐요? 3심이죠. 네, 원심, 항소심, 상고심.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단심이에요. 한 번 이겨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종결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보훈처에서 이거 불만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급자 얘기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하급자는 아니오라고 자기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기이한 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 멋진 그 행정심판의 그 판결 재결이 정말 효력이 대단하다. 법원 원심 판결은 더해요. 원심 판결은 지면 또 항소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만약에 법원으로 처음에 가면은 이제 어떤 불리한 점이냐면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법원에 이제 이게 행정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럴 때는 아까 행정심판에서는 단심이기 때문에 끝나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처에서 항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항소법원에서는 여러분이 원심 법원이 이겼다 하더라도 항소법원 가서 이긴다는 보장은 100% 보장은 없어요. 이길 확률은 좀 많겠지만 그래서 행정심판이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그 대신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뭐 소송 못지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거기도 전문가들이 판단 제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또 뭐 이거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황이 설명을 하면서 또 행정심판에 대한 또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홍보대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면 좋은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제가 행정구제라는 타이틀로 이 유튜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구제. 행정청에서 결정한 모든 내용은 제가 다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제가 수임을 받아서 대행도 해드립니다. 제 구독 회원에 대해서는 제가 실비로 해드릴 여기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유격훈련 중 발생한 상해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행정심판,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난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용자 공상군경이 아니고 재부상군경으로 이렇게 재결된 사례가 8, 90%다. 그런데 이렇게 엄연히 버젓하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연히 국가가 유격훈련 받은 것은 상해가 발생한 것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다 알아듣겠죠? 자, 그럼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하단에 붙여 놓겠습니다. 좀 길기는 해도 제가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쭉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게 만약에 그게 또 복사하기가 어렵고 또 뭐 찾기가 어렵다 이러면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고 저에게 또 찾아오시면 또 그 내용을 제가 부분을 복사해서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횡재한 겁니다. 이 방송은 다른 데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상군경 판결은 지금 유격훈련 중 받았던 발생상해가 공상군경을 받았다는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판결, 이 내용, 소중한 지금 이 판결 내용을 여러분께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점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구독 버튼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더 좋은 아니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양질의 그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